남을 실망시켜라. 나를 실망시키지 말고. 내 인생의 열차는 구청역에 오래 정차하지 않았다. 나는 사표를 내고 대학에 들어가서 저널리즘을 공부했다. 나의 멘토는 아주 특별한 분이셨다. 프레데릭 닐젠. 히틀러가 정권을 장악하자 1933년 프라하로 가서 그곳에서 나치에 저항하는 글을 쓴 사람이다. 그의 글은 폭발적인 호응을 얻었다. 독일군이 프라하를 점령하자마자 그를 게슈타포 지명수배자 명단 제7위에 올렸을 정도였다. 닐제는 나치를 향해 날카로운 창과 같은 시를 던졌다. 그리고 1988년 내가 그를 만났을 당시에도 여전히 타자기를 두드리며 무능한 정치를 비판했다. 내가 그런 유명인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은 미하일 고르바초프를 변호한 나의 독자 편지가 그의 마음에 쏙 들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프레데릭 닐제는 할아버지 같은 내 친구가 되었다. 그는 내게 저널리즘에 투신하라고 충고했다. 자네는 일간지 정치부 기자가 딱 맞아. 이런 충고는 학창시절 나의 장문을 읽고 칭찬을 아끼지 않으시던 우리 국어 선생님께도 들었던 것이다. 뭔가 기시감이 드는 것 같기도 하다. 공무원 시험을 칠 당시에도 그랬다. 그때도 다른 사람들이 내 인생 열차의 기관차에 올라 방향을 지시했다. 물론 이번에는 훨씬 더 내 마음에 드는 방향이었다. 하지만 정치부 기자가 정말로 내가 바라는 인상일까? 신문사의 정치적 방향에 억지로 맞출 필요가 없는 자유로운 삶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정치보다 더 매력적인 분야는 없는 걸까? 나는 어린 시절부터 낚시광이었다. 조용한 강가에 앉아 피어오르는 물 한 개를 보며 낚시를 하는 것이 좋았다. 그래서 몇 년 전부터는 독일 최대의 낚시 잡지 블링커의 자유기고가로 글을 쓰고 있었다. 글쓰기와 낚시라는 나의 양대 취미를 부업으로 승화시킨 것이다. 워낙 좋아하는 일이다 보니 일을 하고 있어도 휴가를 즐기는 기분이었다. 그런 참이라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참에 아예 낚시 잡지사에 들어가면 어떨까? 하루 종일 글을 쓰면서 낚시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매력적이었다. 마침 블링커로부터 나를 인턴으로 채용하고 싶다는 제안을 받았다. 인턴 기간이 끝나면 정식 기자로 임명하겠다는 것이었다. 프레데릭 닐제는 반대했다. 그런데 가봤자 괜히 재능만 낭비하는 거야. 물고기 이야기라면 다른 사람들도 쓸 수 있어. 자네는 정치부에 들어가야 해. 독자 편지는 계속 쓸 생각이에요. 내가 반박했다. 기사를 쓸 재능이 있는 사람이 독자 편지나 쓰고 있다니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나? 낚시 잡지에 들어가면 정치부엔 못 들어가. 왜죠? 낚시는 중요한 일이 아니니까. 그건 부업으로 하게나. 뜬 눈으로 지새는 밤이 이어졌다. 심장은 무조건 네 생각대로 해 라고 외쳤다. 그러나 이성이 태클을 걸었다. 그러지 마. 멘토를 실망시켜서야 되겠나. 사실 그분은 나보다 몇천 배나 지혜로운 분이었다. 지금껏 내가 만난 사람들 중에서 가장 해안이 뛰어난 분이었다. 1938년 윈헨 조약이 체결되자마자 체인벌린, 루스벨트, 달라디에에게 공개 서한을 보내
조약의 결과를 정확히 예언함으로써 세상을 놀라게 했던 분이다. 나 같은 피라미가 감히 그런 분의 충고를 무시할 참인가? 하지만 한번 길을 잘못 든 경험을 통해 나는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오직 한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을 배웠다. 그 사람은 바로 나 자신이다. 그래서 나는 짧지만 위대한 그 한마디를 입에 올렸다. 프레데릭 닐젠의 충고에 NO라고 대답한 것이다. 결정의 대가를 치를 준비가 되었는가? 당연히 고민이 컸다. 실제로 내가 결심을 말씀드리는 순간 그렇게 온화하기만 하던 닐젠의 눈빛에 냉기가 돌았다. 내 꿈을 실현하려면 은인을 배신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다른 방도가 있었을까? 중대한 결정을 내리면서 나로부터 한 걸음 멀어지지 않고서 남들에게 한 걸음 다가갈 수 있을까? 불가능하다. 인생에서 해묵은 것을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것을 얻을 수 있을까? 불가능하다. 모든 결정에는 가격표가 붙어 있고 우리는 곰곰이 따져야 한다. 나는 저 가격을 지불할 준비가 되어 있을까? 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말이다. 몇 가지 예시를 들어보자. 당신은 지금 당장 사표를 던질 수 있다. 이 직업에 신물이 났거나 상사 때문에 미칠 지경이어서 사표를 던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을 수도 있다. 하지만 사표를 던지면 보기 싫은 상사는 안 봐서 좋을지 몰라도 정말 좋아하는 동료들과 헤어져야 하고 고정적인 수입과 안정적인 미래를 포기해야 한다. 당신은 당장 짐을 싸서 해외로 떠날 수 있다. 이놈의 나라가 지긋지긋해서 여름은 덥고 겨울은 추운 이 기후가 마음에 안 들어서 진즉부터 떠나고 싶었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 대가로 고향과 친구와 치과 의사와 입에 맞는 음식을 포기해야 한다. 당신은 오래 사귄 연인에게 헤어지자고 말할 수 있다. 사실 둘 사이가 예전 같지 않은 지가 꽤 오래되었다. 하지만 그 대가로 상대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도 있고 외로움을 견뎌내야 할지도 모를 일이며 지금의 상대보다 더 따분한 인간을 만날지도 모른다. 당신은 당장 땅을 사서 꿈의 집을 지을 수도 있다. 남의 집을 떠돌면서 2년에 한 번씩 이사를 다니는 것도 참 못할 짓이다. 그러나 그 대가로 산더미 같은 빚을 질 것이고 대출이자에 허덕이게 될 것이다. 옳다고 생각하면서도 변화의 대가를 지불하고 싶지가 않아서 그 일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예를 들어 지금 직장이 너무 마음에 안 들지만 불안한 삶이 싫어서 사표를 쉽게 던지지 못하는 것이다. 하지만 아무것도 이루려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 나의 결정은 나에게 행운을 안겨다 주었다. 블링커에서 나는 행복했고 또 글쓰기 실력을 멋지게 갈고 닦은 덕분에 언론 아카데미 르포상을 받았다. 그제야 닐젠이 환한 웃음을 지었다. 내게 상을 안겨다 준 글이 998을 비판하는 정치 르포였기 때문이다. 멘토의 눈빛이 다시 부드러워졌다. 나의 길이 옳았음을, 적어도 나에게는 옳았음을 그분도 인정했기 때문일 것이다.